21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들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이 내란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41%나 됩니다. 이 숫자는요, 전체 국민의 28% 정도가 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5천만 국민 중에 약 1,4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 정도 숫자는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한국의 내란 사태는요, 그냥 단순히 독재를 좋아하는 세력의 반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한국의 극우라는 그 집단들은 가장 밑단에 있는 하수인들입니다. 내란의 그 실체를 알게 되면은 이 절대로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자, 이 극우 세력의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냐면요, 전쟁 광신도들입니다. 전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무조건 다른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무조건. 이 세력은 미국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매파 성향을 가진 네오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반도 전쟁을 기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극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반도 침략을 꿈꾸는 세력들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전체와 일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일부 세력과 일본의 일부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두 세력은 서로 각자의 이유는 다르지만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서 할 수가 없죠.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적을 누구로 만들 것이냐? 간단하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 가장 근처에 있는 나라, 북한과 중국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종북이냐, 친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북한, 중국을 좋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이랑 지금 당장 싸워라 입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전쟁을 해, 쟤네들이랑. 그거예요. 북한이나 중국이랑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현대 전쟁은 승리자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둘 다 초토화 되는 거예요. 현대 전쟁은. 승리자가 없어요. 그냥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워야 됩니까? 전쟁을 안 하면 먼저 쳐들어온다. 북한에서 뭐 쳐들어온다. 중국에서 쳐들어온다. 다 얘네들이 맞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걸 믿으세요, 그거를? 가만히 있는 나라를 얘네들이 왜 쳐들어옵니까? 자기들도 손해가 나는데, 전쟁을 하면. 뭐 6.25 때는 뭐 안 쳐들어왔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그때랑 지금이랑 무기 체계가 같습니까? 북한도 잘 알아요. 쳐들어 가봤자 자기들도 초토화되는데, 미쳤다고 먼저 쳐들어갑니까? 무기 체계가 빵빵한데 지금 현대 전쟁은.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서 전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대통령은 이거를 수용할까요? 절대 수용 못하죠.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근데 약점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다. 뭔가 이 컨트롤하기 쉬운 대통령이다. 그런 사람이 집권하면은 이제 전쟁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 광신도들이 그 대통령이나 그 당을 이제 컨트롤을 해서 전쟁을 발생시키도록 행동을 하는 거죠. 작전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그 작전의 일부일 뿐입니다. 2시간 계엄으로 끝났지만
실패했죠. 그러니까 북한이랑 이렇게 싸우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전쟁 광신도들이 뭐 대한민국 공직자들을 이렇게 가능하면 매수를 한다거나 컨트롤을 해서, 그러니까 약점 있는 사람을 컨트롤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전쟁을 일어나게끔 그런 작전을 계속 시도한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그런데 이 위험한 세력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투표자 중에 41%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정도 숫자면요, 우리는 다른 세력의 이익을 위해 북한이나 중국이랑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다른 세력의 뜻에 의해. 이 정도 숫자면은 시간 문제예요. 41%면은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50% 이상이 되겠구나. 우리를 지지하겠구나. 50% 이상이. 조금만 더 하면. 이 말은요,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극우 성향의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엄청난 전쟁 선동을 할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도가 강한. 왜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이런 상황인데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진보나 보수라면 이미 다 빠져나왔어요. 이 내란 세력으로부터. 뭐 극우라는 이름도 있고 보수라는 이름도 있는데 다 가짜예요. 여기에 붙은 그런 이름은 의미가 없는 허상이고, 얘네들은 그냥 전쟁이 목적인 세력들이에요. 진보랑 보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한국의 극우는요, 이 전쟁 광신도들한테 세뇌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정확한 이 세력의 정체성이에요. 이 전쟁 광신도들한테 세뇌 당한 극우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맨날 뭐 종북, 빨갱이, 친중,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이 공산당들과 싸우는 애국자. 나랑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빨갱이. 나라의 주적. 너는 나와 생각이 달라? 너는 빨갱이야. 너는 나라의 주적이야.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이제 전쟁을 일으켜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자, 그러면 이들은 무조건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뻔합니다. 자기들 뜻에 안 맞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무조건 부정선거예요. 뭐 증거 같은 거를 조작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들고 와가지고 부정선거라고 할 겁니다. 그럴싸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100%예요. 이것저것 다 시도하다 다 실패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그거를 북한이나 중국의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들이 했는데 이제 몰아가는 거죠. 가짜로.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다. 이 41%라는 숫자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이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난 공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이놈들의 수작을 여러분들이 쉽게 믿지 않고 항상 의심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